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살다 보면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그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는가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하게 사전 검토와 분석을 해야 하며 처분 시에는 반드시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간혹 금액이 작으니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도 차익이 있든 없든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안 되는지, 과세되면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필히 사전에 확인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외에도 해당 세의 10%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따라오고 양도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상가 등인 경우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도 신고 납부해야 하니 이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세금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는 내용도 복잡하고 그 양도 많기 때문에 시리즈로 해서 자세히 살펴볼 생각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구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의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을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등의 행위를 통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의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의 대가로 금전을 수령하는 것 외에도 채무가 소멸하는 대가로 이전하는 그러한 경우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도보다는 개념이 더 넓기 때문에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양도로 보는 경우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로 매도가 있는데 이 매도는 매매 계약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환으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을 서로 이전하는 것이고, 셋째는 현물 출자로 부동산과 같이 그 금전이 아닌 것으로 법인 또는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것이며, 넷째는 그 대물 변제로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갚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부담부 증여로 가족 간의 증여에 주로 쓰이는 방법인데 자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그런 부분을 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경매와 공매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 등입니다. 반면에 그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또한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째는 그 환지 처분 보류지 충당으로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인데 만약에 환지 청산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유상 이전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둘째는 양도담보인데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셋째는 그 공유물 분할로 토지를 공유로 소지하고 있다가 소유 지분별로 분할하거나 공유자의 지분 변경 없이 두 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나누었다가 소유 지분별로 재분할하는 경우인데요. 여기서도 그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넷째는 그 소유권 환원으로 법원 확정 판결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매매 원인 무효 소송에 의하여 그 매매 사실이 환원되는 경우이고, 다섯째로는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여섯 번째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 계약 거래, 일곱 번째는 자기 소유의 자산이 경매가 되었다가 그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을 받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그 양도로는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열과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비반복적이고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류 과세되는 국세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좀 특수한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잘 살다가 이제 이혼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왕왕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부간의 이혼을 인하여 재산이 분할되는 그러한 우월한 상황에서도 여지없이 세금 문제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혼 전에 알아서 증여를 통해 분할을 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10년간 그 증여 재산이 6억 원 이하라면 뭐 문제가 되질 건 없지만 6억 원을 초과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며 비과세 요건을 만약에 충족할 시에는 제외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 청구는 부부간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한 그것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단 재산분할 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특수한 경우는 부모 자식 간이나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자식이 성장해서 나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와 부동산 거래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증여를 위한 편법 거래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정상적인 매매로 간주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는 증여로 보고 그 양도세가 아니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배우자 또는 자녀와 거래가 실제였다는 것을 증빙하는 계약서 및 금융서류를 가지고 입증을 하면 양도로 보기는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세가 수중자가 부담할 증여세보다 많은 경우에는 증여를 추정하지 않고 그냥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높은 세금 내겠다는데 말리지 않겠다는 그런 거겠죠. 또 간혹 머리를 써서 특수 관계인을 개입시켜서 3쿠션으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 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 관계인이 양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양도자가 부담할 그러한 그 양도세가 수중자가 부담할 증여세보다 많은 경우에는 증여 추정을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 간의 양도 거래가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일단 증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실제이든 허위이든 세무서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될 것이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자라빠의 양도세 공부 첫 시간으로 양도의 간단한 개념을 중심으로 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도세의 납세와 과세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니 계속 관심을 가지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